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각종 행정과 인적 자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시. 상대적으로 지방과의 불균형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했습니다. 사람과 정보, 물자를 서로 교류하며 함께 잘 살자는 건데 얼마나 윈윈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북구 공제업을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스마트 앵커 조성 사업이 주민만대에 이어 적자가 예상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 관광정보센터의 공사업체가 공사비 8,3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측은 개인 간의 계약이라며 한 달 물러서 있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해온 부가현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새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로 반토막 날 위기에 처한 성북구 장유시장이 서울시의 전통시장 연계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회생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남관광정보센터의 부실 운영과 관리 감독 문제가 또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7년 민간 위탁 운영사로 인한 입점 피해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당시 구조보강을 맡은 업체가 아직까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청이 강남문화재단에 문화재단이 민간업체에게 위탁 운영을 맡긴 강남관광정보센터 2층 K홀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문을 열기로 했지만 가설 건축물에서 오디션이나 쇼케이스 같은 공연을 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구청의 의견에 따라 이듬해 4월부터 한 달 넘게 구조 보강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구청의 기술 검토와 심의, 관리 감독에 따라 공사를 벌였지만 정작 계약은 위탁 운영사와 맺은 공사업체. 당시 문화재단 피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위탁사가 공사비를 먼저 지급하면 추후 구청 예산을 지원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준공한 지 2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도 1억 800만 원의 공사비 가운데 아직 8,300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당장 책정된 예산이 없으니까 자기네가 우선 선지급하고 구청 쪽으로부터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문화재단의 본부장도 같이 있을 때 한 얘기였습니다. 위탁업체와 당시 문화재단 피본부장은 수십 차례의 독촉에도 사업 유치 계획까지 보여주며 만류와 회유로 일관했다는 게 공사업체의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강남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비 적정성 의혹이 지적되자 서류 조작까지 요구했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직도할 수 있도록 구의회를 설득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것도 날짜까지 소급해서 실제로 발송한 날짜는 작년 2018년 12월 20일 날 발송을 했는데 작성일을 갖다가 2018년 4월 13일로 해달라고 요청을. 지난달엔 위탁업체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합의각서까지 받았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위탁업체는 공사로 인해 개관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K홀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 본부장은 지난 연말 사직한 이후 수개월째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가 없이는 해결하기 힘들다며 한 발 물러서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들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본을 통해서 빨리 공사비가 지불되도록 하는 것뿐인데 이제 거기에서 돈이 없고. 강남문화재단의 관광정보센터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강남구청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공사 계약과 비용에 대해 문화재단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3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또 그 위로 올라오면 또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고 문화재단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 강남구가 예산을 거기다 쓰게 되면 오히려 그건 저희가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강남구청 감사 담당관은 현재 강남문화재단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선 문화재단의 1차적 책임과
관광진흥과의 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관광정보센터의 위탁 운영사로 인한 피해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책임이 없다고 일관하던 강남구청이 감사 결과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성북구가 침체된 봉제업을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스마트 앵커 시설. 하지만 거듭되는 주민 반대로 부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타당성 용역에서는 적자 운영을 피할 수 없다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해법 마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성북구의 침체된 봉제업을 살리기 위해 추진됐던 스마트 앵커. 월곡동에 이어 장이동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앵커에 대한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발표된 장이동 부지의 타당성 용역 결과 또한 적자 운영을 피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성북구가 추진 중인 장이동 부지는 2종 주거지역으로 제조업체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결국 계획 중인 5층 건물 중 한 층에만 봉제업체가 입주할 수 있으며 그 숫자는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스마트 앵커 설립 비용은 국비 20%와 시비 20%가 지원되고 나머지 60%를 SH에서 부담해 이를 추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10곳 남짓한 입주업체 임대료로 원리금을 상환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이거를 재정 상황을 뽑아 보니까 너무 이제 적자가 심한 거예요. 아까 원리금 상환이 이제 4억 3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비용, 관리비 운영비 해가지고 총 비용이 한 18억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한 2, 3억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거죠. 현재 성북구는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북구에만 지원을 늘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지원 계획들을 변경할 수 있지만 성북구가 신청했다고 해서 그거 개별적인 건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한편 성북구는 시비 지원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올해 하반기 스마트 앵커 추가 공모에 신청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스마트 앵커 설립이 거듭 난항에 부딪히면서 사업 진행 여부조차 미궁에 빠졌습니다. 침체되는 봉제업의 새로운 활로로 주목됐던 스마트 앵커이기에 봉제업 종사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평생을 봉제업에 종사한 문정자 씨. 매년 줄어드는 주문량에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함께했던 직원들은 한 명만 남고 모두 떠난 상태. 새롭게 직원을 뽑아야 하지만 지원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단 사람이 없어. 저희 연령대체가 올해 50이 넘었는데 거의 없어요.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힘드니까 이제 그만두고 퇴직을 다 하고 그냥 다른 일을 하시든지 쉬시든지 그런 상이라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영세한 규모와 기술자들의 고령화로 사양길을 걷고 있는 봉제 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스마트 앵커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업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과 생산 방식의 효율화를 통해 영세한 봉제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플랫폼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고부가 가치화로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이 기대됐고 또 업계에서 상당히 희망했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스마트 앵커가 해줘야 될 역할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떤 인력 문제, 그 다음에 장비의 고도화 문제, 그 다음에 협업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주민 반대와 재정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 스마트 앵커에 거는 기대가 컸기에 아쉬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 앵커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성북구에 등록된 봉제업체만 1,700여 곳, 성북구 전체 제조업의 70%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성북구 산업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봉제업이지만 스마트 앵커 설립이 무산될 경우 봉제업계의 겨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으며 10년 넘게 표류해온 부가현 3구역 재개발 사업. 올 들어 사업 추진의 젠걸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새 조합장이 선출됐고 최근에는 총회까지 열리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타운 지정 이후 진척이 없던 부가현 3구역엔 빈집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을 둘러싼 비리로 사업이 표류했기 때문. 특히 조합원들의 갈등은 재정비 구역을 확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애초에 재개발이 거론된 건 빈집과 노후주택이 많았던 충정로 일대인데 갑자기 신축주택이 많았던 주변 지역까지 부가현 3구역으로 묶였던 것. 이 과정에 관여했던 전 서대문 구청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조합장이 잇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해임됐고 지난 3월 새 조합장이 선출됐습니다. 현재 조합 측은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에서 이제 정비 계획 변경을 한번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니까 다시 인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하고 착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체부터 다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새로운 조합장은 6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상태.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선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어느 조합이라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덜 적용받길 원하는 거고, 내년 여름 정도까지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야 하반기에 이주가 돼야 이제 6년의 입주가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 부가현 재개발 구역 중 가장 큰 부가현 3구역.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나선 가운데 기존 용적률이 상향되면 아파트 4,600여 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 위기에 놓인 전통시장 소식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위기에 놓인 성북구 장위시장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상인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로 반토막 난 성북구 장위시장이 다시 합쳐질 수 있다고요? 네, 현재 장위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예. 장위시장은 재개발구역인 장위 11구역과 뉴타운 사업 해제구역인 장위 10구역 중간에 걸쳐 있는데요.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점포는 철거될 예정이라 시장이 반토막 난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장위시장이 이번 도시재생사업 최종 사업지에 선정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올해 연말에 결정되는 시범사업지에 선정되면 최대 1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데요. 이를 통해 장위 10구역에 있는 철거 예정 점포들을 뉴타운 사업 해제구역인 장위 11구역으로 옮겨 와해되지 않은 장위시장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장위시장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준 이번 사업, 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주민과 전통시장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 시장 활성화와 지역 재생을 동시에 이루는 사업입니다. 예. 기존 시장의 활성화 사업은 단순히 시설 개선과 상인들 위주로 이뤄졌는데요.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침체된 전통시장의 기능을 복원해 마을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번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에도 주민들의 관심과 추진 의지가 중점 사항으로 다뤄졌습니다. 네. 자, 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전통시장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지들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네, 선정된 6곳의 시장들은 대부분 시설이 낙후되거나 주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성동구 용답상가시장과 강북구 장미영 골목시장, 마포구 동진시장은 낙후된 시설이 가장 큰 문제였고, 강서구 화곡중앙시장과 중랑구 사가정시장은 인근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후보지로 선정된 6곳의 시장은 사업 규모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4,500만 원 내외의 사업비와 전문가 파견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공동체 활동과 연계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평가해 시범 사업지 2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였습니다. 이 재개발로 인해 반토막이 났던 성북구 장유시장이 이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도 있게 됐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 등 32개 기초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과 지역의 상생을 약속하는 서울 선언문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수 인재와 자본을 독점해온 서울시가 이제는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에 앞장서겠다는 것. 이를 위해 2022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자리와 기회를 찾는 청년들을 떠나보낸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곳도 많습니다. 지방 소멸이 눈앞에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상생 계획은 사람과 정보 그리고 물자를 교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인적 교류의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과 창업 지원이 대표적. 또 기농과 귀촌을 꿈꾸는 서울 시민들이 단기 농촌살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서울농장을 운영합니다. 충북 괴산과 경북 성주 등 3곳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귀농하는 서울 시민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귀촌 인원수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부터 장단기 체류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물적 교류 부분에서는 지방의 우수 농산물 판매를 돕기 위한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상생회관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동시에 지역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것. 또 2021년 강서구 마곡동에 도시농업 플랫폼인 농업공화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에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도시영농 교육과 텃밭 체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들의 교류를 통해 우수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각종 예술 공연과 문화 공간도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현재 성수 사거리에서 건대 입구역 방향과 성수역 방향으로 가려는 차량들은 좌회전 허용이 안 되는 탓에 피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좌회전 허용이 결정됐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성수 사거리 인근 한 골목, 큰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성수역 방향으로 좌회전이 안 되는 탓에 피턴을 하려는 차량들입니다. 바로 성수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좋은데 저 유턴도 어렵고 여기 피턴도 어렵고 많이 차들이 많이 밀리는 구간이거든요. 예, 여기 항상 밀리는 구간입니다. 화양동에서 건대역 방향으로도 좌회전이 안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차량들 역시 피턴을 해야 합니다. 피턴하려면 좀 불편함은 있죠. 손님들도 왜 좌회전을 안 하냐? 그러면 여기 좌회전 금지 구역이다. 성수 사거리 좌회전을 허용해달라는 민원은 2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계획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이곳에 좌회전 차로 신설이 결정됐습니다.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 서울시청 등의 현장 점검과 협의를 거쳐 좌회전 1개 차로를 각각 설치하게 된 것. 100m 이상의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면 좌회전 차량의 교통량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6개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 한 현장 점검을 한 3-4번 정도를 해서 약간의 정체를 감수하더라도 별도의 좌회전 차로를 확보를 하면 좌회전 허용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는 쪽으로 시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요 공사 내용은 북측과 남측의 보도를 축소해 건대 입구역 방면과 성수역 방면의 좌회전 차로 1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좌회전 차로 신설 공사는 이달부터 시작해 다음 달 말 끝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이면 성수 사거리 건대 입구역 방면과 성수역 방면의 좌회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노원구 녹색어머니회가 안전한 한 해를 다짐하는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명예와 긍지를 지니고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어머니만큼 자녀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초등학교 통학로 중 위험한 곳은 어딘지, 또 주의해야 할 곳은 어느 곳인지 가장 잘 아는 이도 다름 아닌 어머니입니다. 노원 지역 48개 초등학교 2천여 명 어머니들은 올 한 해도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자고 다짐합니다. 교통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선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들이 거기에 얼마나 다니는지 파악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가 출범한 건 지난 1969년입니다. 여러 색 중 사람이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는 녹색에서 힌트를 얻어 이름 짓게 됐습니다. 반백년 동안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활동해왔으며 전국적으로 경찰과의 공조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1969년 6월 달로 시작해가지고 올해 들어서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저희가 부족한 그 현장의 인력을 이분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을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을 마친 노원 녹색어머니회 연합회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도 활동에 나섭니다. 아동보호구역임에도 과속 방지턱이 없는 곳 등 교통 취약 지역을 집중 발굴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요 며칠 이어진 오랜만에 쾌청한 날씨에 반가우셨죠? 오늘부터는 또다시 초여름 더위에 대기질도 좋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비가 오기 전까지 이런 날씨는 계속됩니다. 여기에 자외선과 오존까지 여러모로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